우리는 서로에게라는 문태준 시인의 시 보자. 우리는 서로에게 화자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일을 말하는 동시에 서로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서로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소중한 존재일지라도 상대방이 나의 행동과 생각을 모두 이해할 수 없고 나와 상대방은 엄연히 서로 다른 주체라는 인식을 전달하는 것이야. 이 작품은 이러한 인식을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전달함으로써 관계의 보편성을 형상화하였어. 갈래는 현대시, 자유시야. 성격은 비유적, 성찰적, 주제는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식, 관계의 보편성에 대한 성찰이야. 특징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도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고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했어. 각 행을 비유적 표현에 명사로 끝내며 여운을 남기게 되거든 독자가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게 하는 효과를 두었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 1행에서 10행까지는 서로에게 다정하고 힘이 되어주며 꼭 필요한 존재인 우리. 14행까지는 서로에게 고통이 원인이 되고 잘 맞지 않는 관계. 또 17행까지는 서로에게 소중하지만 서로 다른 개별적인 존재인 우리에 대해서 지금 이 우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힘이 다정하고 힘이 되어주는,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잘 맞지 않는, 소중하지만 서로 다른 개별적 존재인,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의 우리가 나왔어. 시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서로에게 환한 등불, 나물 온기, 움직이는 별, 멀리 가는 날개, 여러 계절 가꾼 정원, 여기까지는 서로에게 이제 잘 맞는 긍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네, 여기서 또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토양, 뿌리에게는 부드러운 토양, 풀에게는 풀볕이, 가을에게는 갈잎, 기의 말처럼 눈송이가 내리는 저녁, 여기까지는 서로에게 다정하고 힘이 되어주면 꼭 필요한 존재인 우리를 말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11행부터는 서로 잘 맞지 않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 날마다 석양은 해가 지는 거잖아. 현대시에서 이렇게 지는 것, 선셋, 이렇게 지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너무 큰 외투도 잘 맞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부터 15행부터는 우리는 서로에게 절반이라는 것은 가깝고 소중하면 잘 맞는 존재를 말하는 거야. 그러나 이만큼은 다른 입장. 자, 이만큼은 다른 입장은 뭐야? 서로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라는 뜻이야. 시상을 집약한 부분으로 우리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총체적 결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렇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 시의 특징, 반복법. 우리는 서로에게 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반복하면 운율이 생기지, 의미도 강조해. 비유적 의미를 담은 명사로 시행을 종결을 해서 저녁, 파도, 계속 지금 명사로 지금 끝나고 있거든. 각행을 명사로 끝내면은 여운이 남기게 돼. 왜냐면은 여기에 서술어가 이렇게 없잖아. 그러면 이제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독자가 여기를 자기가 채워넣게 되게 되거든. 그래서 비유적 표현의 단계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사로 끝나면 여운을 준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1행에서 10행까지는 관계의 긍정적 측면이고 11행에서 14행까지는 부정적 측면이야.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그래서 결론은 관계에 대해서 총체적인 그런 인식을 나타내는데 서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우리 서로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이면서도 서로 달라 잘 맞지 않는 개별적 존재이기도 해. 그래서 화자가 인식한 관계의 보편성은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야. 시인은 환한 등불, 나물 온기. 자, 명사로 끝났지? 등불, 온기, 별, 날개, 정원. 자, 다정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말해. 부드러운 토양, 풀엿지, 갈잎. 서로에게 뗄 수 없는 꼭 필요한 관계를 말하고 있어. 파도,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 날마다 석양, 너무 큰 외투. 서로에게 고통이 되고 잘 맞지 않는 관계를 말하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잘 맞을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결국은 서로 우리는 독립적이고 개별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 자, 그래서
당연하게 서로 연결된 관계로 서로에게 떼어낼 수 없으면 꼭 필요한 관계를 가을에게는 갈리, 풀에게는 풀렸지, 뿌리에게는 토양 이런 식으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말한 구절도 있었고, 또 서로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가 되고 고통의 구체적 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서로에게 너무 큰 외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서로의 바다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라는 표현에서 바다는 각자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 같고, 파도가 셀수록 바다도 거칠어지고 파도는 갈등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시구는 우리에게 서로가 갈등의 원인이자 갈등의 시작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은 각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상대방 때문이라는 것을 느껴진다. 서로에게 너무 큰 외투라는 것은 서로가 잘 맞지 않아 버겁거나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서로에게 절반은 무슨 뜻일까? 자신의 절반으로 느낄 만큼 가깝고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야. 우리는 정말 잘 맞아서 떨어질 수 없는 서로 반쪽 같은 존재. 그래서 남친, 여친 서로 호칭을 반쪽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러나 이만큼은 다른 입장. 우리는 적어도 절반만큼은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야. 우리는 서로 다른 독립된 개별의 존재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면은 서로 갈등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이 작품에서 화자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깨달은 바는 뭘까? 자,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하고 다정한 존재야. 서로 다른 개별적인 존재야. 또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잖아. 어떤 관계라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으므로 서로가 각자 생각이 다른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진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 항상 우리는 소중하고 다정한 존재가 될 수 없어. 살다 보면은 미운 면도 보이고 갈등도 생겨. 왜? 각자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돼. 자, 반복하는 것은 운율이 생기고, 또 반복하면 의미가 강조가 되는 효과가 있어. 그리고 이 시는 정말 명사로 시를 끝내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운을 주고 또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시행을 끝내버렸어. 독자가 스스로 비유적 표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이 시는. 자, 그래서 이 시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도록 해. 우리는 서로에게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해 성찰하는 시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정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이지만 때로는 갈등하고 그로 인해 서로 고통이나 실망을 줘. 이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공존해. 화자는 이것이 서로 다른 존재인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계의 보편성이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하고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관계는 긍정적,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너네도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걸 많이 경험했을 거야. 처음에는 너무 좋기만 했는데 같이 지내다 보면은 미운 면도 보이고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시네.